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사저를 양산 쪽에 마련을 해놓으셨다. 근데 그쪽에 또 외지인 아파트가 외지인들이 아파트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네. 이거는 그냥 가십인 것 같아요. 자, 문 대통령이 사저를 이제 양산으로 가시잖아. 네. 그죠? 양산으로 가시는데, 거기 갈 때 그때 뭐 조건이 그 농가주택 형태로 네.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서로 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그게 진짜로 그 대통령이 쓰신 건지, 그게 아마, 자기가 가가지고, 농촌에 대한 업무를 했다. 비서진께서 하셨겠죠. 비서진. 근데 그거 그렇게 하기에는 농가주택 너무 크지 않나? 네, 뭐 8,000평인가? 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내주지 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내용은 그거야. 자, 지금 현재 양산이 뭐 대통령 사저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건 말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네. 양산이 오른 게 혹시나 사저가 평산마을에 들어서고 확정 공표된 이후에 갑자기 또 오르는 모양새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양산만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전국이 갑자기 오르니까 양산도 혹시나 이거 사저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자분이 처음에 사저 효과. 야,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상남도권 쪽에서는 이제 부산, 네. 그죠? 창원, 네. 울산이 지금 우리가 뭐 규제 보이죠. 지역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양산이 됐던 아니면 그 김해라든지 네. 그 일대가 막 풍선 효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투자자들도 갈 수 있고 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양산 가깝거든요. 이제 부산이나 양산에 붙어 있는데 부산으로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부산 집값이 오르니까 실거주가 힘들다. 양산으로라도 가자. 그지. 이러면서, 네. 왜냐면 서울이 만약에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가듯이 그렇죠. 이게 간 건데 양산 같은 경우 양산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아마 묽은지구라고 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부산과 울산에 몰렸던 투자 수요라든가 그러네요. 부산이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이 규제적으로 묶이니까 대출 안 나오면서 양산은 이제 대출이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러니까 대출을 좀 무리해서 받더라도 인접한 지역에서 출퇴근을 해야겠다라는 실거주자들이 옮겨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요. 네. 이사님 말씀하셨던 김해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외지인이 아파트 거래한 건수가, 이거 외지인이. 그러니까 외지인이라는 게 우리가 뭐 서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역시권에 있는 울산이나 뭐 부산이나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도 외지인이잖아요. 양산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를 옮겨가지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기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분양할 것들도 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김해 같은 경우에 지역주택조합 그 동네가 하여튼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김해시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조합도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됐나?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너무 많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예 김해시 자체에서 TV에다가 광고 같은 걸 했었어. 네. 지역주택조합 하지 말아라. 아.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학교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 아파트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랑 뭐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주택 매입을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빈 땅이 있으면 짓자고 보니까 뭐 논두렁 산두렁 막 다 합니다 거기. 그 시골 가면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논을 이렇게 막 하이웨이처럼 막 이렇게 2차선 도로를 아무도 없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있어요. 2동짜리가. 저기 애들은 어디로 학교를 다니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아파트들도 뭐 지역주택조합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대부분들은 또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 아파트들 비율들이. 왜냐면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까. 뭐 원래 일반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짓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아마 가다 보면 아파트 짓다가 만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네.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아파트들도 그렇게 많고. 많은데. 어쨌든 집값이 대부분 오른 지역은 보니까 외지인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요.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곳은
17곳, 이 가운데 15곳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방 쪽에 부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갭 투자를 해놓자라고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지방 쪽은 대부분이 서울에서 그나마 집을 못 사는 분들 또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광역시 중심으로 광역시 집값이 오르니까 주변으로 실거주자들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 포항, 창원, 울산 네. 여기 서울에서 버스 타가지고 대절해서 내려가잖아요. 대절 내려가가지고 그냥 한 동네 아도 치고 뭐 이런 거. 세 대가 막 한꺼번에 내려가가지고 경매하듯이 막 여기를 사십시오. 이러면 저는 뭐 5천만 원 뭐 이러면서 그런 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를 이렇게 아도치지는 않고요. 보통 대부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 네. 뭐 할인이 좀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물건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분양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실거주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여성 팬에 너무 밝아지시네요. 네. 흰둥 공주님도 오늘 처음 오신 여성 팬이신 것 같은데. 그냥 남자일 수도 있어. 저 정체를 밝히시죠, 흰둥 공주님. 정체를 밝혀주세요. 그렇습니다.